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는 부와 권력, 명예도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하고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의 부자인 것입니다. 잘 산 인생과 못 산 인생,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의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기약도 없어 몇 분을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애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나이 먹어서 얼굴에 주름이 늘고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 말고 연륜 있는 사람으로 따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친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로워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불러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를 만들어 산에도 가고 술도 한잔 나누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년 후에야 실감이 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만 꼽으라면 첫째로 가까이 살아서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고 둘째로 취향이 같고 건강해야 동행할 수 있고 셋째로 생활 여유가 같아야 함께 여행도 하고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운명이 다해 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나이가 드니 문상 가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조문간 자리에서 동년배의 지인들과 술 한잔 기울이다 보면 내가 벌써 중년을 넘어 노년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순이란 나이는 귀가 순해져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하는데 이순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며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은 얼마나 깊은 삶의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뼈 빠지게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다 푸념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전부인지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누구도 그 의미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끝없는 공허함과 소외감이 몰려오곤 합니다. 누구나 60여 년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요즘 60세는 인생의 절반에 불과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60세가 되어 인생의 반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의 막을 꿈꾸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이른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후회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하시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늘 저에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잔소리.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치부하며 귀를 닫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커서 고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인사를 잘해라. 세상 살면서 인사를 잘해둔 게 꼭 필요할 때가 있다. 인사 잘하고 뺨 맞은 사람은 없단다. 매일 운동을 해라.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보다 몸이 튼튼해야 된다. 남의 물건에 욕심 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라. 욕심과 거짓말은
할수록 커지고 늘어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침밥 수저를 드시기 전에 꼭 하시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땐 그 말씀을 잔소리로만 들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저도 부모가 되니 그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금같이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을 키우고 세상을 살아보니 아버지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가장의 무게를 참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였다는 그 소중한 마음을 비로소 저도 이해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젊었을 때 몰랐었던 모든 것들을 깨우쳐 나가는 일 아닐까요? 그 깨우치는 날이 빠르고 늦음에 따라 삶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자명할 것입니다. 인생길이란 젊어서는 모르는 길인데 나이 들면 알게 되는 길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한 번 가면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그래서 더 애틋하고 그리워질 그 길을 우리 모두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세월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목쯤에 와 계신가요?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 이른을 앞둔 60대들의 99%가 후회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100세 시대의 60대를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도 합니다. 이 시기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며 인생은 다 그런 거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은 이른을 앞둔 60대의 99%가 후회하는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인생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이 조언은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대 여성분들 중에는 지금도 가부장적이고 성격 고약한 남편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인생 후반전에선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어줄 사람이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내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덜 떨어진 나의 인생이 가볍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시면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소한 것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친구처럼 연인처럼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잘하면 자신은 더 대우받고 서로 떠받들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배우자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떠나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친구는 바로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을 뿐더러 살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제일 친한 친구로 만들면 무슨 말을 털어놔도 집 밖으로 새어나갈 일이 없고 나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공감도 이해도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더 많이 저축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아두지 못한 채 은퇴를 하게 되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직장 다니며 꼬박꼬박 들어왔던 고정 수입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돈 나갈 구멍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자녀 결혼 비용이 그렇고 슬슬 고장나기 시작한 몸의 치료비가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해지고 서글퍼지고 대우도 못 받는 세상입니다. 대다수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빈곤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과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집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형편을 이웃 친인척들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허무감이 생깁니다. 결국 이러려고 평생 자식들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과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에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외로움과 허무감,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지면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불안정한 노후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어지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50년대의 전쟁을 겪으며 꿀꿀이 죽과 나무뿌리로 연명했어도 자살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기분대로 펑펑 돈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욜로처럼 쓰다가 골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도 좋고 소확행도 좋지만 젊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끼고 살면서 은퇴 이후를 잘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에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면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를 하였는데 결혼 비용이다 사업자금이다 뭐다 하며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자식들이 안쓰러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죄로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곶감을 빼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립감도 해소됩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를 안정적으로 해서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평생 동안 쓰는 병원비의 50%는 노후에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여태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을 때 저축하지 않아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하시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 공부가 필수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동적 수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들을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모두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할 뿐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국인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금융교육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평생 가난하게만 살다가 죽는다면 무척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니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 빈곤 문제를 논하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이 대체로 지독한 금융문맹이라는 점입니다. 문자 문맹은 생활이 불편한 일이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덕으로 칭찬하지만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색안경까지 끼고 보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도박한다고 경멸하질 않나.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비아냥거리질 않나. 게다가 부동산을 하면 투기꾼이라고 윽박지르질 않나.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노후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닌지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금융문맹에서 탈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은퇴자가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 직원 권유로 사모펀드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흔합니다. 이처럼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내 평생 노후 자금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호 워렌 버핏도 65세 이후에 막대한 재산의 90% 이상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천천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본인 의지대로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한 단계를 해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웰빙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체력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6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인생 초기에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평균은 점차 수직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잘못하여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의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 A씨와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가는 등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5년, 10년씩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의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즐겁지만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이 슬고 마모되어 예전만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망가지는 곳이 늘어나면서 결국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고장난 기계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에 녹이 슬 듯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나 이런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화의 시계가 느리게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노후도 행복해집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뼈와 근육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8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근육이 30에서 40%가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의 근육 감소가 현상이 심해집니다. 뼈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골밀도는 20대의 최고조에 달해 그 이후 매년 0.5% 정도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매년 23%씩 감소합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한 근육 운동과 영양 섭취, 관절 관리 등을 통해 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뇌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기억력, 인지력, 학습 능력 등의 감퇴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혈관성이 아닌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지적 활동인 독서와 바둑 등 손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과 피아노 치기, 뜨개질, 젓가락질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 역시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암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암을 예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 예방 수칙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암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있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며 에너지를 제공하고 일상 활동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되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과식을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사 계획은 체중 감소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의 발병률은 20배, 후두암은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가 높습니다. 순한 담배라고 덜 해로운 것이 아니며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살이 빠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백해 무익한 담배 반드시 금연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굵고 짧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술과 담배로 몸을 혹사시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라고 합니다. 술, 담배 끊으라는 배우자와 친구들의 조언을 절대 듣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면 꼭 고집부리다 큰일을 당한 뒤에야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고 깨닫고 후회하곤 합니다. 거기다가 매일 밤 독주를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독주를 마시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큰 코 닥칠 일만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굵고 짧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은 짧게 살기가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멀쩡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 하직하는 것은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놓인 현실은 무엇일까요? 만성병에 걸려서 죽는 그날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병실에 누워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고 가족들은 병수발을 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병원비로 다 날려먹는 것이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굵게 살지도 못하고 짧게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탄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탄 음식에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있으므로 숯불이나 바베큐 형태로의 조리는 줄여야 합니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약간 숨찬 정도, 중간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 시에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는 참 중요합니다. 은퇴하면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해서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근육도 미리 붙여놓고 체력도 만들어 놓으실 바랍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해서 취미를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취미 생활을 시작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무엇을 배우든 제일 힘든 것이 그 기초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즐기려고 시작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참아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젊었던 시절에 해보고 싶었던 것을 취미로 삼아 평생 즐길 수 있도록 하루라도 일찍 미리 배워두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취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해서 지레 겁부터 먹으시고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과 독서와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취미들도 많습니다. 숲길이나 해변에서 맨발 걷기 같은 취미도 자연에 가까워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소박하게 핀 꽃 한 송이, 파란 하늘 그리고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이름 모를 들풀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나 자신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과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취미는 자신이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 삶의 목적을 찾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서 삶의 만족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치매에 좋은 활동은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건전한 수준의 게임, 바둑, 카드놀이와 같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가 도움이 됩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글쓰기는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는 취미로 노년에 하기 적합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서 써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며 글을 쓰는 일은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취미인 만큼 뇌의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와 더불어 책을 자주 읽는 것 또한 집중력을 훈련하는 취미로서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느낀 점을 노트에 적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상상력을 키워주며 생각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더없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더욱이 나이 들어서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읽으면 어찌할까 싶어서 글 재주가 없어서, 작가처럼 글을 쓸 수가 없어서 글을 쓴다는 것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이의 글쓰기는 남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가 오직 한 사람뿐인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한 줄 쓰기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면 그동안 무심하게 읽었던 남들이 써놓은 글들도 새롭게 보이고 좋은 표현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정밀한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색칠 공부는 손과 두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 또한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색을 선택하고 칠하는 과정이 전두엽의 활성화, 뇌세포 활성화를 돕고 혈액 속에 있는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줌과 동시에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소근육의 강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 자연히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생각의 늪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더 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울감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잡념을 떨칠 수 있게 되고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는 준비물도 크게 필요 없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치매 예방을 위한 컬러링북들이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을 만큼 그림 공부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취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취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접근성이 쉬운 그림 그리기부터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취미 활동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뜨개질이나 자수넣기입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치매 클리닉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뇌를 자극하는 두뇌 훈련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뇌는 단순한 것을 실증내므로 똑같은 패턴의 고스톱보다는 뇌가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받을 정도의 그림 그리기, 그리고 뜨개질이나 일기 쓰기, 외국어 배우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마음과 머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하는 말은 고리타분해지고 생각은 편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뻔합니다. 배움으로 이끄는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간직하면 하루하루 생기 있는 일상을 보내게 되고 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도전 앞에서 주춤거리지 마세요. 그때 용기를 내서 할 걸 그랬어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그런 후회를 마음에 담아두고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마음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더 이상 주춤거리지 마세요. 노후에는 시간도 있고 마음에 품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돈을 아껴도 경험을 사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고 여행 다니는 것에도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6번째로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 놓아야 합니다. 나이 들면 친구는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외롭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에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60이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호승의 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후회는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면 60대를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일반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은퇴를 계획하고 자기계발로 성장하고 정신적 웰빙을 우선시하고 현재를 음미하세요.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면 60대 이후에도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고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통곡물과 거친 자연식물식처럼 소박한 식탁에서 건강이 따라옵니다. 소유욕을 버리고 단순해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내면의 성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늙지도 포기하지도 마세요. 곧 이른이 되는 60대의 99%가 후회하는 것들을 잘 되새기시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